오케이. 오케이. 그거였다. 좋아. 안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생각해? 뭘 먼저 웃기만 해. 변태같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어? 어. 자, 오늘 우리 60조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갈 건데, 여기 단원이 별게 없어. 어차피 공식만 설명하면 되거든? 오늘 다 할 거야. 우리 지금 1시간 정도 남지 않았나? 2시 반이지? 2시 8분? 딱 30분 지났잖아. 우리 수업이 몇 시까지였지? 3시까지였나? 2시 50분까지잖아. 50분? 아유, 50분이면 충분하지. 인수분해 못 가지고 다 기억한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숙제 어디까지냐면요. 74쪽까지입니다. 야, 많은 척 하지 마. 30문제밖에 안 된다. 30문제. 그지? 이렇게 안 돼. 아, 30문제 넘겠다. 32에다가 원스텝이 하나 껴있으니까 38문제밖에 안 되네. 왜? 이제 맞냐? 안 물어보려고? 안 물어보면 해운대 되네. 됐어요? 어차피 오늘 전부 다 공식만 설명하고 공식만 갖고 문제 푸는 거라서 그냥 하면 돼.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잖아. 숙제 조금 낸다고 질문 안 할 거 아니잖아. 안 할 거야? 아니, 안 물어볼래. 이제 안 물어볼래. 안 많아. 여러분들 다 중학교 다닐 때 했던 인수분해에서 난이도 그냥 한 계단 정도 올라간 것 뿐이야. 뭐야? 왜? 왜 안 믿겨? 야, 솔직히 내가 남어정의는 어렵다고 했잖아. 거긴 어려운 게 맞아. 근데 어땠어? 생각보다 체감보다 별로 그냥 할만했지. 아, 진짜 어려웠어? 그럼 야, 어떻게 오늘 인수분해 나가지 말고 남어정의 문제 좀 더 풀래? 좋아. 응? 더 풀래?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나머지 정리 숙제 따로 내줄게. 일단 오늘 나는 인수분해 하긴 해야겠어. 오늘은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나 보고 좀 충격받았어. x 세제곱 마이너스 8 뭐야 그랬더니 그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손 들어봐. 야, 이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지금? 절반이나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 난 인수분해 설명을 하긴 해야겠어.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뭐 나머지 정리 문제를 좀 더 풀어보더라도. 알겠죠? 자, 인수분해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인수의 종류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인수분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면 이번 고등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인수분해에서는 그런 종류의 포커스 안 맞춥니다. 그냥 무조건 인수분해 해내기만 하면 돼. 확인돼? 단지 차이점이라고 있는 건 딱 하나야. 우리가 중등교과상에서는 예를 들어봐,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딱 써져 있어.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얘를 이렇게 식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 그럼 합차공식으로 쪼개지겠지. 지금부터는 이런 경우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것밖에 차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야. 실제로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를 딱 보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라고 분류하고 쓰게 되거든. 근데 문제에 간혹가다 이렇게 써 있어.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가 아니라 무리수 단위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그때는 얘를 합차공식으로 쪼개서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까지도 쪼개진다라고 쓰기는 해야 돼.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랑 똑같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 특별한 경우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혹은 무리수 단위가 아니라 실수 단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 해도 어때? 되는 거겠지. 생각을 하는 거야. 잘라버린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신경 쓰면 인수분해 별거 없다.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 하는 방법만 배우면 된다. 자, 중등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설명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인수분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뭐였냐? 공통인수 괄호묶기였어. 인수분해의 시작과 끝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먼저 무조건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들을 인수분해 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추가 설명 필요 없죠?
간단한 예만 들어보자고요. 공통인수 가로묶기 어떻게 된 거냐? x제곱 y에다가 플러스 xy의 제곱이라고 돼 있는 식을 인수분해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이 두 개잖아. 공통인수만 찾으면 돼. 누가 뭐야? 그렇지. 그럼 xy로 공통인수 가로묶기 하고 x 플러스 y 이렇게 딱 써버리면 되는 거죠. 확인되니? 그러면 자 주어진 식에서 인수 몇 개입니까? 이건 중3 때 했던 거다. 3개? 우리가 얘를 쓰게 되면 x 곱하기 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그럼 인수를 찾으러 가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인가? 아니 이렇게 곱한 것도 인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곱한 것도 인수잖아. 이렇게 곱한 것도 인수잖아. 그리고 전체도 되잖아. 그리고 1도 있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인수의 개수를 찾으러 가면은 인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잖아? 인수랑 비슷한 말이 뭐라고? 약수의 개수 찾게 해 그냥 여기서. 그럼 여기 x 1제곱이지. 그러면 어떻게? 2. 여기도 1제곱이니까 2. 여기도 1제곱이니까 2. 이거 3개 곱하면 약수의 개수 나오는 거 아니야? 숫자에서. 확인돼요?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전체 인수의 개수를 찾는 거는 이런 식으로 찾아도 상관없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믿어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공통인수 가로묶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진행하면 되는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었어. 자,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하는 거 조건들을 좀 기억해 주라고 했죠. 이제는 여러분들 보면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얹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조건은 기억해 줘라. 언젠간 쓴다고 했죠. 그게 이제 조만간 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항이 몇 개? 3개. 그 다음에 제곱항이 몇 개? 그렇죠. 제곱항이 2개. 그 다음에 남은 항이 나머지 2개. 제곱 밑에 있는 숫자들의 곱에 2배 한 거랑 똑같으면 된다. 확인됐죠? 그 조건까지 붙여서 완전 제곱식 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만 하세요. 뒤에 가서 쓸 거니까. 자, 그럼 세 번째 합차 공식.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도 굳이 구태여 설명할 필요 없죠. 근데 얘도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차 공식은 항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제곱항이 몇 개? 그렇죠. 똑같이 2개. 그럼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야 되지? 어떤 조건 붙였어? 그렇지. 연결하는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로 붙어야 된다는 것까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중등교과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X자용법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합차 공식이나 완전 제곱식 뭐 이런 거 다 안 될 때 그냥 뭐해? X자로 곱해서 가운데 있는 항 맞춰 나가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확인되죠? 그거까지 해서 여기가 딱 중등교과에서 배웠던 거고 여기에 내가 한 가지 더 얹었었는데 뭐 있었니? 아니 내림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정확하게 말하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오늘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방법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다섯 번째 인수분해 방법.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때 쓴다 그랬어? 기억 안 나겠지? 날까? 어떤 때? 항이 4개 이상. 그렇다기보다는 문자의 종류가 2개 이상이면 그냥 내림차순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기억해버려. 문자의 종류가 2개 이상, 여러 개다. 항이 4개 이상도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문자의 종류가 많을 때. 그러면 문자의 종류가 많을 때 우리는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예시를 들어서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입니다. 인수분해래요. 문자 종류 xy 2개죠. 그러면 이때 문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잡고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때 마음에 드는 문자 잡는 거야? 어떻게 아니면 다른 규칙하에 잡는 거였어? 그렇지. 차수가 낮은 문자를 잡아주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규칙으로 한 가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는 것만 여기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x가 1차고 y도 1차지. 이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차수 차이가 나면 무조건 낮은 걸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x로 가보자. 그럼 x에 대한 공통인수 가로묶기 하면 y 플러스 1에다가 x를 곱한 게 1차 항으로 등장하겠죠? 그리고 상수가 뒤에 봤더니 마침 y 플러스 1이죠. 그럼 우리 다시 뭐 할 수 있어? 공통인수가 보이잖아요. 공통인수 가로묶기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럼 y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다섯 번째 한 문제에 대한 내림차수. 이해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어. 뭐 있었어? 심장! 오름차선 같은 들어봤는데. 치환하는 거 있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가 곱해지고 여기에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 적당히 전개해서 치환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줘야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곱할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앞에 거부터 x의 제곱에 플러스 5x에 플러스 4 여기다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x에다가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구 치환할 거야? x제곱 플러스 5x를 뭘로 치환해? 그래, a로. 그러면 주어진 식 다시 정리하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0a가 되나? 그 다음에 24? 아씨 이거 숫자 더러운데? 곱해서 10 되는 거 뭐 있지? 더해서 10 되는 수 뭐 있지? 여기 마이너스 8로 하자. 자, 그러면 6, 4, 24잖아. 8 빼면 16? 아, 18이 아니라 6이네. 6 빼봐. 18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안 되는데? 웃어?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3만 뺍시다. 그럼 얼마 돼요? 21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a 플러스 3이랑 a 플러스 7. 그럼 이제 우리 다시 뭐 하면 돼? 원래대로 돌려 넣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치환. 확인돼? 그러면 이제 7번째. 심장. 그래. 지금 우리가 보는 치환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식 다 전개해서 원래대로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쳤다라면 4차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 4차식에서부터 우리는 특별한 형태인 보기차식이라는 녀석을 따로 끌어냈어. 보기차식이라는데요. 그럼 보기차식이 뭐였지? 도대체 인간들은 뭘 기억하고 있는 거야? 보기차식이 뭘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지? 보기차식 기억하기 편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주잖아. 중복된 2차식이라고. 그래서 보기차. 중복된 2차식. 중복된 2차식. 그래서 뭐? 야,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니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웃긴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차식. 그래서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보기차식. 중복된 2차식.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 거냐? 짝수차항만 가지고 있는 거야. 보기차식. 결국에는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거야.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2차식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럼 인수분해 해라 하면은 이 보기차식도 치환의 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지. 어떻게 치환하면 돼? x의 제곱을 뭘로 치환해? k로.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의 플러스 3이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를 쫙 해버리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아니지 k-1에다가 k-3의 곱으로.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에다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까지 딱 쓰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실수 단위까지 인수분해 하세요 하면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뭘로 인수분해가 돼? x 플러스 루트 3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3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 하면은 여기까지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빨간색에서 끝내면 된다. 확인되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치환해서 가는 거에 일종이라는 얘기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근데 이런 치환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 즉 다시 말하면 이 보기차식 내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심장 아까부터 주구장창 외치던데 이거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해야 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렇지. 무조건 얘는 우리가 형태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라? 합차 공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기 앞에서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 뒤에서 써먹을 때 있으니까 되는 조건 자체를 기억해 놓으라 그랬었죠. 이 조건 자체를 만족하게끔 완전 제곱식이라는 식으로 변형을 하고 뒤이어 합차 공식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이 하나가 있을 때 걔를 일단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보이게 만들어 놓고 합차 공식으로 제인수 분해해서 마지막 정답을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자고. x의 4제곱에다가 뭐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플러스 뭐라고 쓸까? 말을 안 해. 왜, 뭐. 왜, 뭐. 자, 이렇게 써놨어. 확인돼요? 이렇게 바꿔줄게. 자, 그러면 지금 딱 보면 보기차식이잖아. 일단 뭐부터 해? 치환. 누구 치환할 거야? x의 제곱을 뭘로? a로? 그러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a에다가 플러스 9죠.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우리는 보기차식을 치환해서 만든 식은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얘를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 주라고. 그러면 누가 필요해? 두 개의 식으로 쪼개질 거 아니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a의 제곱에 플러스 6a에다가 플러스 9를 하고 마이너스 a를 쓰는 식으로 써서 여기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든가. 맞죠? 아니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a를 하고 여기 누가 들어와야 돼? 제곱항 하나 들어와야 되잖아. 상수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4분의 야, 이거 절반의 제곱 들어오면 되잖아. 4분의 25. 그러면 플러스 9가 원래 있었잖아. 여기 4분의 25 썼잖아. 그럼 뒤로 두고 플러스 4분의 11이 추가로 오면 요렇게만 갖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뒤이어 우리는 합차 공식을 써야 돼. 연결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고? 합차 공식은 마이너스. 그러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로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위에 거에서 우리는 식을 변형했던 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a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a를 한 거로. 그러면 이제 얘를 원래대로 돌려. 잔아버제. 그러면 x의 제곱에다 플러스 3을 한 거에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돌아왔지. 이렇게 돼버리면 누군가의 제곱, 누군가의 제곱으로 합차 공식이 되잖아. 그럼 다시 분리.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 이해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연습해야 돼,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교 시험에서 우리가 100점을 맞기 위해 얘를 100점 방지 문제로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 하라고 안 시켜. 여길 비워. 플러스 네모 x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리고 저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00부터 플러스 200까지야. 숫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401개, 0까지 포함해서 401개가 있는데 여기도 그냥 1로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놓고 401개 중에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는 네모가 몇 개인지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그런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기본 작업에서부터 한 가지 형태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 그걸 다 찾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라고. 확인돼요?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200부터 마이너스 200까지는 좀 많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보자고. 저기 들어가는 네모가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게끔 일단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물론 치환도 해야 되지만 치환은 어차피 뭐 머릿속으로만 하고 중간에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결국은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된다. x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모양이 될래? 아니면 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모양이 될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네모값들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양수 쪽에서 먼저 본다면 네모에 2 하나 들어가는 거 당연하지. 확인돼요?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면서 그냥 인수분해 펑 끝나버린 거니까. 근데 이 말고 다른 애도 혹시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누가 붙으면 돼? 이게 붙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 제곱식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 그럼 합차공식으로 다시 재분해가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누가 돼? 1도 되는 거잖아. 이거 다 계산해버리면 네모 1이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맞죠? 그리고 0도 되는 거고. 0이란다. 아까 전에 우리 2도 되는 거잖아. 2 하나 확인했고 그 다음에 1 확인한 거잖아. 그럼 여기로 끝일까? 결국은 이 식이 다시 합차공식으로 또 분해가 될 거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뭐여도 돼? 2x를 제곱한 게 돼도 되는 거잖아. 아까 x를 제곱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와? 4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럼 누가 또 돼? 마이너스 2도 또 되지. 그 다음에 뭐 돼? 3x가 될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9도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7도 되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제곱수들을 통해서 나머지 네모값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찾는 게 학교 시험 문제라고.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이걸 하려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연습해서 자유자재로 합차공식이 돼야 돼.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그 뒤에 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는 일단 이거 연습부터 하자고. 이거 푸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알겠어요? 그래서 8번째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9번째. 이제 뭐가 있냐?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거거든? 뭐냐면 조리제법이야. 우리 앞에서 조리제법 해봤지? 그거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조리제법 우리 언제 쓰면 될까? 2차식 인수분해하는데 굳이 조리제법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3차 이상의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우리는 조리제법을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 내가 만약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시켰어. 어떻게 하면 될까? 조리제법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식의 모양을 잘 봐. 이거 누구 전개한 거냐? x 플러스 1의 세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굳이 조리제법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조리제법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외웠었던 곱셈 공식 있지. 그 곱셈 공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해도 돼. 근데 곱셈 공식 활용이 안 돼? 그럼 그땐 조리제법 써야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그랬을 때 조리제법을 써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원래 조리제법을 쓰려면 얘를 누구로 나눴을 때 조리제법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누게 되는 식으로 개수를 따와서 직접 나눗셈을 해나가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있어 없어? 누구로 나눌지 그런 얘기가 없지. 그 숫자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돼. 원래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게 되냐면 최고차항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야. 원래는 이걸로 찾아야 되는 거야. 확인? 그럼 원래 있었던 식이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식인데 최고차항의 약수 누구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누구야? 1이지. 그럼 1의 약수 뭐 있니? 1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의미의 확장을 이뤄. 무슨 확장이냐? 음의 약수도 해놨잖아.
곱해서 1이 되는 음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도 되지. 유리수도 가능해.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도 되잖아. 3분의 1 곱하기 3도 되잖아.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 마이너스 4분의 1도 되잖아.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방법으로 문제 찾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확인돼요? 그러면 이 문제, 이것도 못 찾아.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조리제법을 푸는 문제들 같은 경우,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경우 우리는 순서대로 숫자를 대입할 거야. 뭐냐? 0, 풀마 1, 풀마 2, 풀마 3까지 총 7개의 숫자 있지? 이것들 중에 대입해서 시계값을 0이 되는 숫자를 찾으시면 돼요. 이 7개를 벗어났다? 그냥 들고 와. 그럼 니네 보고 풀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나랑 같이 풀면 돼. 알겠죠? 그러면 지금 봐. 처음에 0 대입했어.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럼 0 안 됐지. 0으로 조리집합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 1 대입해봐. 8 되지. 그럼 1로 조리집합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0 됐지. 아,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조리집합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따라가 보자고. 계속 따오면 1, 3, 3, 1인데 얘를 마이너스 1로 조리집합을 해. 그러면 1, 마 1, 2에 마 2, 여기 1에 여기 마 1,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보고 우리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식을 떠올리면 돼. 누구야? x 플러스 1 그리고 상수 1차, 2차 항이 되겠지? 끝에서부터니까.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얘가 뭐야? 다시 또 조리제법이 아니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굳이 조리제법 쓸 필요 없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찾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이게 조리제법을 인수분해에 이용하는 방법이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조리제법은 이 7가지의 숫자들 자체의 의미를 꼭 반드시 생각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은성 혹시 카메라 꺼졌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9번째. 확인돼?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사실 새롭게 추가된 거 이거밖에 없지 않냐? 효주가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 못 보던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못 보던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했었지? 중학교 때. 요거 2개 추가해. 효주는 요거까지. 이제 하나 더 남았고, 우리는 요거 하나 추가. 이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 아닌가? 맞아? 오케이. 다음 시간에 질문이 없겠네? 아, 그건 아니야? 알았어.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특수 케이스거든요. 상반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상반 방정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조금 생소한 말이야. 처음 들어보지? 아, 생소하다 그러면 또 못 알아듣냐? 알아듣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온 거야. 상반이라는. 혹시 짐작이 돼? 반대? 상은? 위에가 반대? 그러면 상반 방정식. 뭐 얘기하려던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 승주야? 자, 상반 방정식이 뭐냐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잖아?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개수 있지, 개수. 각각의 개수가 좌우로 대칭의 구조를 가지는 방정식이야. 이걸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 4차식을 만들 거거든? 그러면 4차 항이 존재를 하겠지. 3차 항이 나올 거고 2차 항이 나올 거고 1차 항의 상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때 각각의 숫자들의 개수들이 존재하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내가 만약에 여기 개수를 A라고 했어. 여기를 B라고 했어. 여기를 C라고 했어. 자, 그러면 상수는 얼마가 돼야 될까? 개수가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그러면 얘랑 만나는 애가 제일 끝이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정가운데 있는 항 있지? 정가운데 있는 애. 얘를 기준으로 반으로 접으면 개수가 대칭 구조일 거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 누가 나와야 돼? A. 여기는 누가? B. 그렇지. 이렇게 구조를 가지는 애가 바로 상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3차식이면 x의 세제곱, x의 제곱에 x의 상수가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중간이 없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여기 그냥 반으로 뚝 나누면 돼. 그러면 얘랑 대칭 구조 가진 애가 누구겠어? 얘겠지. 그래서 여기가 B면 얘도 B야. 여기가 A면 상수도 A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야. 얘는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플러스야. 같은 걸 가질 거란 얘기야, 완전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지. 이게 바로 상반 방정식이라는 모양이야. 확인됐니? 그랬을 때 얘 중에서도 특히나 이 4차의 형태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많이 접하게 될 거고 문제로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이 4차의 형태를 풀어내는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예시 하나 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요거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손으로 쓰면서 한번 해보거나 눈으로 영상 돌리면서 계속 봐야 된다. 알겠죠? 자, 간단히 예 하나 들어보자. A에다 얼마나 꺼, 현서가? 응. 네가 할 거야? 3 넣고 할 수 있겠어? X에 4제곱 할 거야. 씨. B는? 응. 그래? C는? 1? 알았어. 이렇게 써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썼을 때 우리는 이 상반방정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조리제법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왜? 조리제법이 상반방정식에 대한 풀이보다 훨씬 더 쉽거든. 어차피 고차식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까지 7개의 숫자를 막 대입해서 계산이 됐을 때 0이 되는 애가 없잖아? 그럼 그때 이제 식의 구조를 봤더니 좌우가 대칭이네? 그러면 상반방정식이니까 상반방정식의 풀이법을 따라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게 아니라 좌우가 대칭이네? 그냥 나 상반방정식 할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풀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정 가운데 있는 게 누구지? x제곱이지? 이 x제곱을 이용해서 1단계 공통인수 괄호묶기 합니다. 공통인수 괄호묶기를 강제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공통인수 괄호묶기를 하면 얘만 원래 묶여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 뭐 한다고 그랬어? 강제로 진행할 거라고 그랬지. 여기서도 어떻게든 진행을 하겠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x제곱이 일단 나가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당연히 x제곱 남겠죠? 여기는 당연히 4x 남겠죠? 그 다음에 요거 숫자에 바꿀까? 한 3 정도 할까? 그냥? 그래? 3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3이 나오겠죠? 얘가 이제 강제로 진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애매한 거거든,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x분의 4로 쓰면 됩니다. 분모에 추가해버리면 되잖아. 부족한 것만큼. 확인됐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강제로 괄호묶기 하는 거예요.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어떻게 들어가게 될 거냐? 공통인수를 강제로 괄호묶기를 진행을 했으면 이제 2단계는 지수 있지? 지수가 같은 숫자끼리 묶으세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x제곱은 그냥 냅둬. 중괄호 안에서만 해결을 할 거야. 자, 저기 보이는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x제곱이 여기 있잖아. 얘 지수가 얼마야? 2지. 지수가 2잖아. 여기서 지수가 2인에 골라봐. 누구야? 이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돼. 분모에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 x의 제곱하고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랑 지수가 또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쓰고 남은 거 하나를 뒤로 붙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이 숫자 하나만 바꾸자. 그래도 기왕이면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 5로. 자, 여기 5로.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치환의 향기가 나지 않냐?
안 나냐? 이거 곱셈공식 변형해봐. 뭐 돼? x 플러스 x분의 1에 완전제곱 마이너스 2 나지? 그래서 3단계 치환입니다. 확인됐어요? 그러면 일단 x의 제곱 냅두고 아우씨 왜 이래? 그럼 자 아니야 치환 문제 해. 누구 치환할 거야?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할 거지? 뭘로 할까 연서가? 대문자리 되게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x제곱은 냅둬. 그리고 여기서부터 쓰는 거야.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죠. 그리고 마이너스 2랑 요거 아예 계산하면 되지? 플러스 3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4단계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해 이제 되는 거 확인했잖아. 보이잖아. 어떻게 돼요? x제곱 냅두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다가 a 마이너스 3 맞죠? 그럼 이제 5단계 뭐 할 거야? 원래대로 환원 돌려넣어야 돼. 그러면 5번째 이제 식정리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자. 한꺼번에 갈 거야. 그러면 식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이 일단 우선 돼야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원래대로 돌리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요.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는 x제곱 보이지?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x 곱하기 x 아니야? 맞죠? x 하나씩 분배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야. 이해돼요? 그럼 분배하면 여기 뭐 돼?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로 순서 바꿔 써도 되지? 자, 다시 뒤에 쪽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로 써도 되지. 이렇게 분배했으면 어때?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4차식 하나가 2차식 둘의 곱으로 분해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상반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어때? 생각보다 별건 없지? 요거 그냥 가운데 걸로 묶어 나갔어. 지수가 똑같은 애끼리 묶어 놓고 치환의 향만 맡으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고차 방정식 뒤에 쪽에 단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미리 지금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방법의 인수분해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중등 때부터 따라 내려오던 10가지 방법이야. 결국 우리 수업에 추가된 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 넓게 보면 4개. 4개 추가된 거야, 4개. 뭐부터 추가된 거야? 보기차식에 대한 거.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조리제법, 마지막 상반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 이렇게 4개 추가된 거고 나머지 다 중등 때 썼던 것들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면 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숙제로 풀어야 될 문제가 62쪽 하셔야 되고요. 페이지로 다시 체크해 줄게. 오늘은 산수만 하자. 62 하셔야 되고요. 63 하셔야 되고요. 64 패스하세요. 일단. 그리고 68 하셔야 되고요. 69도 하셔야 되고요. 70 하셔야 됩니다. 71 하셔야 돼요. 72는 일단 패스, 어려워. 73은 하세요. 그리고 74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뺀데 좀, 그렇지.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까지 해서 요것들 문제 풀면서 인수분해만 어떻게든 해내시면 돼요. 확인되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거 인수분해 남은 것들 있죠? 질문 받으면서 문제 유형 한 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76쪽에 있는 삼각형 판별하는 것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명한 10가지 방법들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 느끼는 건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하잖아? 그럼 막히는 부분이 제일 처음 기초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공통인수 괄호묶기 안 하고 인수분해 하려고 해서 많이 막혀. 무조건 공통인수 괄호묶기가 최우선이고 맨 마지막에 식정리할 때도 공통인수 괄호묶기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막히게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내림차순 정리할 때 있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잖아.
근데 그 문자를 내 맘대로 아무거나 막 잡고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어. 항상 뭘로 잡으라고? 차수가 무조건 낮은 걸로 해야 여러분들 편하다고. 확인돼요? 그 다음에 또 막히는 부분 중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3차식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인수분해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만약에 3차식이 넘어갔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싶잖아? 무조건 그냥 조리제법으로 해. 다른 거 상반방정식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조리제법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이 7개의 숫자 처음에 적어주죠. 0, 풀마 1, 풀마 2, 풀마 3. 여기까지 대입했는데 안 되면 그냥 질문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이 풀면서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 뒤로 7개 숫자를 대입했는데도 답이 0 되는 게 없잖아? 둘 중에 하나야. 산수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니네 보고 풀지 말라거나.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의점만 주의하면서 문제 풀면은 사실 어렵지 않은 단어냐. 근데 산수 많이 연습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우리 정수율에서 처음 덧셈뺄셈 할 때 연습 엄청나게 하고 막 했잖아. 그때처럼 지금부터 인수분해 연습 엄청 해야 될 때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챙겨서 오시면 돼요. 자, 오늘 이 경우에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있습니까? 질문사항 없어?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심장? 네.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뭐? 그거 왜 자꾸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난 그게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인데. 좋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남은 시간 한 1, 2분 정도 쉬었다가 집에 갑시다.